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낡은 연립주택.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져 있고 형광등 하나로 환하게 밝혀지지 않는 거실에서 정미경은 혼자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미경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따라 유독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미경이 부엌에서 소리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 영수는 이미 1시간 전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도 참 답답하네.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고.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우리 집 보증금 때문에 급한데 아버지께 말씀드려달라고 했잖아요. 미경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딸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오는 것도 대부분 돈 이야기나 아이들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은 미경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미경은 어김없이 일어나서 전농동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좌판을 깔고 있는 사이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그럼요, 순자 언니. 밥벌이 해야죠. 미경은 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연금으로는 집안 살림이 빠듯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아, 점심 같이 먹을래? 같은 나이 또래인 분식집 사장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 밥 차려드려야 해요. 사실 영수는 점심을 집에서 먹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경은 습관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 3시 미경은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영수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미경이 말했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녁 뭐 해드릴까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냥 대충 해. 나 저녁에 약속 있어. 영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영수는 미경을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63살의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밤 9시 영수는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미경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경은 20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영수와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희망차게 보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경은 또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경은 시장 한복판에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왜 거기 서 있어?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난 몇십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혼하자. 더는 같이 못 살겠어. 그날 저녁 영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영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경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면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 영수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영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40년 가까이 부부로 살면서도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결심했어. 이제 헤어지자. 영수의 말에 미경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자는 말이야. 더는 같이 살 수 없어. 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인 양 자연스러웠습니다.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영수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예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학창시절 친구인데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 영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벌써 1년 넘게 만나고 있어. 이제 그 사람과 살고 싶어. 미경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년 넘게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내 길을 가면 돼. 이제 나이도 들었고 아이들도 다 컸잖아. 영수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말했습니다. 미경은 울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살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끝이야.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이미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영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해.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이겠죠.
아니야, 진짜야.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대.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참으세요.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미경은 아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짐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잘 해드리세요. 우리도 할 말 없어요. 둘째 딸 은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기 바빠요. 엄마 문제는 엄마가 해결하세요. 자식들마저 등을 돌리자 미경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간단한 옷가지와 통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정류장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미경은 그 벤치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경은 외투를 꽁꽁 싸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집 밖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유로움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 63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금까지의 살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벤치에서 일어나서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은 벌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사장 영자가 미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경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이 왜 이래? 미경은 영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미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용감하다.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미경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아는 사람이 반지하 방 하나 비워놨는데 가서 한번 봐볼래?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영자가 소개해준 반지하 원룸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비록 좁고 어둡긴 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보증금도 필요 없고 월세 3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당장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 보세요. 집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여자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미경은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첫날 밤 미경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영수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이렇게 조용한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경은 시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해서 12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로는 빠듯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영자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미경아,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영자가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뭔가 생기가 돋는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시무룩했는데 미경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미경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저는 동호회에서 나온 김순심이에요. 영자 씨가 소개해 주더라고요. 순심은 중장년 여성들이 모이는 사진 여행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 동호회에 한번 나와 보세요. 같은 또래 사람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재미있어요.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사진 같은 거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중요한 건 함께 어울리는 거죠. 순심의 권유에 미경은 일요일에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동호회는 근린공원에서 만났습니다. 6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남성도 몇 명 있었습니다. 미경은 어색해서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회장 박정숙입니다. 정숙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미경은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더욱 잘 오셨어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면 돼요. 정숙의 따뜻한 말에 미경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사진 촬영 실습을 했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으로 꽃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미경 씨, 소질이 있으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장명수라고 합니다. 명수는 65살로 미경보다 2살 많았습니다.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호랍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취미예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명수는 미경에게 사진 찍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맞춰보세요. 빛이 중요해요. 명수의 손이 미경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미경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산에 가서 사진 찍기로 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명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좋아요. 대답하고 나서야 자신이 남자와 약속을 잡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경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 남산 나들이 날 미경은 새 옷을 사입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옷이었지만 자신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명수는 미경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특히 예쁘시네요. 남산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수는 젊은 시절 이야기, 부인과의 추억, 혼자 지내는 일상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도 자신의 이혼 과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경 씨는 용감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명수의 말에 미경은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일하는데 영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너 요즘 남자랑 어울린다는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저 나이에 남자 만나러 다닌다고. 좀 조심해. 영자의 말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 방에서 미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설렘과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설수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거울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63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더라. 왜 그런 추한 짓을 하냐고. 시장에서의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미경이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소 인사를 나누던 떡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도 남자 생각을 하네. 참 별일 다 있어. 미경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인 시선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요즘 화장도 하고 옷도 새로 사 입는다면서 어묵집 사장 할머니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막 사는 거 아니야. 체면이라는 게 있지. 미경은 점점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자도 미경을 걱정했습니다. 미경아, 좀 조심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좋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 반지하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새 집을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시장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남자랑 어울린다는 것도.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장 소문이 자식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온 민수와 은주는 미경의 작은 반지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런 데서 살고 계셨어요? 은주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버지께 사과하고 다시 잘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미경이 반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그래도 엄마잖아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 만나면서 창피하게 왜 이래요? 미경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피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동호회 나가서 남자랑 사진 찍고 다닌다는 소문 다 들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를 하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까지 손가락질 받아요. 이웃들이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식들마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평생 혼자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사세요. 굳이 남자 만나면서 소문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까지 할머니 때문에 놀림 받으면 어떡해요?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미경은 혼자 울었습니다. 가족도 남편도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동호회 모임이 있었지만 미경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습니다. 미경이 자식들한테 혼났다더라. 그럴 만하지. 저 나이에 그런 짓을 하니까. 일주일 후 명수가 직접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미경 씨, 왜 연락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미경은 명수를 보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명수 씨, 미안해요. 저 요즘 좀 복잡해서. 미경이 말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 있었나요? 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수는 한참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 씨, 사실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그냥 좋은 벗으로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명수의 말에 미경은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명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동호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명수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장에서 일만 하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처음 느꼈던 자유로움과 설렘은 사라지고 다시 우울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미경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술이 필요했습니다. 역시 혼자 살긴 힘든 거였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남편은 다른 여자 만나도 아무 말 안 하면서 나만 손가락질 받고. 눈물이 소주잔에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은 더욱 어둡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세상과 맞서기에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한 달이 지나자 미경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반찬가게 사장이 미경을 불러냈습니다. 미경아,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는 나올 필요 없을 것 같아.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닌데 손님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너 때문에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사장의 말에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소문이 결국 일자리까지 잃게 만든 것입니다. 사장님, 제발요. 저 갈 데가 없어요. 미경이 애원했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장사해야 하잖아. 이해해줘. 미경은 그날로 시장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미경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내용 증명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전 남편 영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 이혼 당시 작성한 서류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정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는 새로운 여자와 살기 위해 기존 집을 팔고
새로 시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미경은 서류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집마저 완전히 정리하려는 영수의 모습에서 냉혹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한번 민수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도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바빠요.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요. 미경은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도 일자리도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어느 날 오후 미경은 우연히 시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영수와 그의 새로운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수는 미경을 보고도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여자가 미경을 흘끗 보더니 영수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영수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네. 그 말이 미경의 귀에 들렸습니다. 미경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와 그 여자는 미경을 지나쳐 가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네. 정말 자신이 망가진 것일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걸었습니다. 어느새 한강 다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경은 다리 위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강물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데. 다리 난간에 손을 얹고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높이가 상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미경을 흘끗 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자신만 세상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자식들이 후회할까? 미경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은주의 차가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없어지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창피함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미경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인생도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가 진짜 원한 게 뭐였지? 미경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소음, 강물 소리가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미경은 자문했습니다. 63살의 나이가 너무 늦은 것일까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을까요? 강물은 여전히 답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미경의 마음도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미경은 난간을 더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 자신을 살기로 했다. 한강다리에서 한참을 서 있던 미경은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동호회에서 만났던 박정숙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정숙 씨.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이 시간에 혼자요? 위험해요. 정숙이 미경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미경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기 카페 가서 이야기해요. 추워요. 카페에 앉아서 미경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 자식들이 등을 돌린 것, 전 남편의 모욕적인 말까지. 정숙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미경 씨, 저도 그 길에 섰던 사람이에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자식들은 재산 이야기만 하고 세상은 홀로 된 여자를 비웃더라고요. 미경은 정숙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밝아 보였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정숙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아직 할 게 남아 있더라고요. 할게요? 내 인생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남편 위해, 자식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죠. 정숙의 말에 미경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미경 씨는 뭘 좋아해요? 뭘 하고 싶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동호회에 다시 나오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미경 씨 마음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경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직 할 게 남아있다. 그 말이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경은 일찍 일어나서 전농동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빈 점포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귀퉁이에 작은 점포가 임대 표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돼요? 300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작지만 위치는 좋아요. 미경은 계산해 봤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치면 가능했습니다. 무슨 장사 하려고 하세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미경은 지난 몇 년 동안 취미로 만들어봤던 수제잼을 생각해봤습니다. 딸기잼, 블루베리잼, 오렌지 마멀레이드 등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줬는데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었는데 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무섭긴 했지만 지금보다 더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 점포 계약하겠어요. 정말요?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해보겠어요. 미경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미경은 점포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시장 입구 근처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미경은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경은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옆에는 동호회에서 찍었던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명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시 나로 돌아가는 길. 미경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경은 점포 준비에 바빴습니다. 청소를 하고 진열대를 설치하고 잼을 만들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영자도 미경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미경아,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그래요? 응, 예전보다 밝아 보여. 영자의 말에 미경은 웃었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 주일 후 미경은 첫 번째 잼을 만들었습니다. 딸기잼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딸기를 사다가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설탕의 양도 조절하고 레몬즙도 넣어서 상큼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딸기잼을 작은 병에 담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미경인의 수제잼이라고 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상품이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미경은 잼병을 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63살에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점포 문을 열기 하루 전 미경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 씨, 저 내일 가게 문 열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꼭 갈게요. 정숙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답게 나답게 살겠다. 미경의 작은 잼 가게 미경인의 수제잼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병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잼 정말 맛있어요. 첨가물도 안 들어가고 젊은 엄마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미경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잼을 만들었습니다. 딸기잼, 블루베리잼, 사과잼까지 종류를 늘려갔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에 맞춰 당도도 조절해줬습니다. 어르신들은 덜 달게, 아이들은 조금 더 달게 해드릴게요. 어느 날 오후 미경이 가게에서 잼을 만들고 있는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전 남편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영수는 예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미경아. 영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시다시피 장사하고 있어요.
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었겠지만 이제는 그저 옛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수는 미경의 작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와 예쁘게 포장된 잼병들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이런 걸 다 했어? 네, 혼자 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영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전에 보낸 내용 증명 말이야. 집 팔려고 하는데 서류 좀 정리해줘야 해. 미경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야. 민수도 집 때문에 고생하고 은주도 아이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해. 영수는 마치 미경이 당연히 도와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집 팔아서 아이들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가 새로 살 집 보증금으로 쓸 거야.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을 위해서라며 무조건 도와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수 씨,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뭐라고? 그 아이들도 당신도 이젠 제 삶을 살면 돼요.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저 자신을 찾았어요. 더 이상 남의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영수는 미경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 내 자식들이잖아. 자식들이 제가 필요하면 연락하겠죠. 지금까지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으니까요. 미경아, 너 정말. 영수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미경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영수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저도 할 일이 많아요. 미경은 다시 잼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가게를 나갔습니다. 미경은 영수가 나간 후에도 계속 잼을 젓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명수가 나타났습니다. 미경 씨, 안녕하세요. 한동안 보지 못했던 명수였습니다. 미경은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명수 씨, 어떻게? 가게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명수가 진열대의 잼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런 걸 시작하다니. 감사해요. 명수는 딸기잼 한 병을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사갈게요. 돈은 받지 않을게요. 그동안 도움 주신 것도 있고. 미경이 말했지만 명수는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미경 씨, 저 사실 사과할 말이 있어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소심했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미경 씨한테 상처를 드렸죠. 미경은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나이 들어서 뭐가 무서워요? 명수가 웃었습니다. 미경 씨만큼 용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솔직하고 싶어요. 명수 씨,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진짜 친구로요.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설렘은 없었지만 명수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친구로 지내요. 미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수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이 잼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사람들한테도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미경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명수가 떠난 후 미경은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유독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당당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고, 명수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자신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팔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반지하 방에 들어가서 미경은 거울을 봤습니다. 미경아, 잘하고 있어. 혼잣말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찾아온 사람, 바로 나 자신이야. 미경의 가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20병 이상 팔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입소문도 퍼졌습니다. 전농동 시장에 맛있는 수제잼 파는 할머니 있다더라. 젊은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미경은 잼 외에도 수제빵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식빵과 머핀 정도였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이 빵 정말 부드러워요. 어떻게 만드세요? 손님들이 궁금해하면 미경은 기꺼이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경이 빵을 굽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엄마 가게예요? 그래, 들어와. 미경은 자연스럽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워 뛰어나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진열대의 잼과 빵들을 살펴봤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다 만드세요? 응, 매일 만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미경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장사사 잘 되세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이제 월세 내고도 생활할 수 있어.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죠.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미경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내 생각이 있었겠지.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왔어? 사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서류 정리 안 해주신다고.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응, 안 해줄 거야. 미경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다 컸잖아.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미경이 웃었습니다. 예전엔 몰랐어.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민수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멋지네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엄마 모습 같아요. 그때 엄마는 항상 웃고 계셨는데, 미경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랬지? 너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둘째 딸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오빠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빠도 왔네? 응, 너도 왔구나. 남매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주도 가게를 둘러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재미있어.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손님들 반응은 어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좋아해.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많이 사가. 미경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첨가물 안 넣고 만드니까 안심하고 먹인다고 해. 은주는 딸기잼 한 병을 들어봤습니다. 이거 하나 사갈게요. 돈은 됐어. 그냥 가져가.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 치르고 싶어요. 은주가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미경은 딸의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정말 못됐어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마음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미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제 길을 가면 돼요. 엄마도 엄마 길을 가고 있으니까. 미경의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미경은 가게 문을 닫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시장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어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경 씨, 오늘도 장사 잘 됐어? 떡집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수군거렸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네, 감사해요.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선들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63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나 잘 살고 있지? 미경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봄바람이 대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미경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미경은 시장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미경도 이제 그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정미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은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유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63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